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유무건 변호사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그 감정평가 실무 보상법규 과목 강의하게 된 유무건이라고 하는데요. 이상 오늘 첫 시간이니까 일단 강의 계획부터 말씀드리고 오늘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 계획표 보시면요. 오늘 시작해서요. 이제 행정법에 대해서 12번 강의하게 돼 있는데요. 행정법의 구조서부터 행정법 총론의 마지막에는 손실보상까지 12번에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강의해서 사실은 일정은 굉장히 좀 여유롭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강의를 하면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 강의 듣는 시간은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공부하는 시간 아니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한 거기 때문에 뭐 강의를 뭐 다음에 또 듣고 여러 번 듣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수업 들을 때 집중하셔가지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나중에 혼자 교과서 기본서 볼 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시고 집중해서 들어주시면은 수업 듣는 것만으로도 여러 번 반복해서 대부분의 내용을 다 기억할 수 있을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재는 뭐 페이지 분량이 한 200페이지 남짓 되기 때문에 분량 부담은 별로 많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초기에 이제 행정법 총론할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개별법 할 때는 일주일에 2번씩 해가지고 아마 6주간 그렇게 하게 돼 있는데 12주 동안 하게 되니까 충분히 복습을 하시고 그날 들은 거를 교과서를 보시고 그리고 저희가 나눠드릴 자료에서 사례 문제라든가 약술 문제 같은 그 문제 대비도 한번 직접 스스로 연습을 해보시고 그렇게 충분히 숙지한 다음에 다음 시간에 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과목도 여러 가지 공부하실 거기 때문에 시간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시간이 난다고 하면은 분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음 주에 배울 내용도 미리 한번 읽어보시고 오면은 강의 들으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오늘은요 보겠습니다. 그럼 교과서 진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에 보시면은 저희 그 목차가 있고 그리고 기출문제라고 해서 표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아마 그거는 목차를 보시면은요. 목차에도 행정법 총론에서 되는 게 행정법의 구조하고 행정작용, 행정구제 이렇게 크게 대별할 수 있는데요. 오늘 배우게 되는 이제 행정법 구조에서 이게 행정의 법에 의한 지배, 법치 행정의 원리라는 것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지만 그 전체적인 구조를 알게 되면은 행정법은 대개 다 행정작용에 대해서 배우는 거죠. 행정작용이 어떤 경우에 위법한지 그 내용을 배우는 내용으로 돼 있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오른쪽에 이게 대괄호로 해가지고 주제별로 묶어놨는데요. 여기 별표 표시된 것은 기출된 빈도수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별표 많이 돼 있는 걸수록 여러 번 감정평가 시험에 출제된 거니까 강약을 좀 조절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개별법으로는 여기 토지보상법, 그 다음에 부동산 공시법, 그리고 감정평가법 이렇게 세 가지 나오고요. 도시정비법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보는 그런 절차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목차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오늘 배우게 될 내용하고 이제 일맥상통하는 건데요. 첫 번째로 해서 행정법의 구조라는 걸 한 장으로 해서 제일 앞에 뒀습니다. 이걸 보시면은 이 행정법 총론에서 배우게 되는 내용이 전부 다 이 법치행정의 원리라는 걸로 하나로 법치행정의 원리로 하나로 묶을 수 있는데요. 그 내용으로는 행정의 법에 의한 지배하고 행정구제제도의 확립 이걸 법치행정의 원리라고 이제 통상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행정법에서 교수님들이 말하는 거고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는 그러면 각각의 경우에 행정작용을 계속 배우게 되는데 모든 행정작용에서 행정의 법에 의한 지배 이게 다시 말하면 행정작용이 위법하냐 어떤 경우에 적법하고 어떤 경우에 위법하냐 그걸 배우는 게 이제 이 부분이 되는데요. 각각의 행정작용에 대해서 위법한지 여부 그리고 위법성의 정도
이걸 따지게 되는 게 이제 행정법에서 공부하게 되는 내용이 전부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 가지고 위법하다면은 그에 대한 구제 제도로 크게는 이제 항고쟁송이라고 하는 거 하나하고 손해전보로 두 가지가 돼 있는데, 항고쟁송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그 행정작용 자체를 이제 취소하고 무효화하는 그런 절차를 말하는 거고, 손해전보라는 거는 그걸 무효화한다는 거, 그런 거 말고 결과가 발생했을 때 그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 금전으로 배상하거나 보상해주는 그런 구제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행정법은 총론에 대한 내용은 모두 이 틀 안에서 들어가는 거고, 우리 시험에서 문제 나오는 것도 사실은 다 이걸 묻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위법한지, 그래서 어떤 구제 방법을 통해 가지고 소송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지, 그걸 묻게 되는 게 우리 행정법 시험의 전체 틀이 되겠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저걸 한 장으로 해서 두고 있는 거는, 저게 행정법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개별법을 공부하더라도 저걸 잊지 말고 저 틀 안에서 이해하도록 노력을 해야 이렇게 빠뜨리는 거 없이 답안에도 잘 기재할 수 있고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방금 전에 봤던 그 묵상에 나오는, 그래서 구조에서 봤던 게 그거고, 행정의 법에 의한 지배라는 게 아까 방금 봤던 법치행정의 원리에서 위법성 판단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위법성 판단을 기준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어떤 원칙을 위반했을 때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게 일반 원칙이고, 그 다음에 그걸 위법하다고 했을 때는 위법성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위법하다고 볼 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제 행정작용의 위법 여부 판단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위법하다고 봤을 때도 위법의 종류에서 당연 무효가 될 것인지 아니면은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볼 것인지, 그런 판단하는 게 위법성의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행정작용에 대한 종류로 가장 중요한 행정행위, 그 다음에 부관, 계획, 행정입법, 행정절차, 이런 걸 개별적으로 보면서 개별적인 경우에 어떤 또 위법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또 뭐가 있는지, 그런 거에 따라서 어떤 구제제도가 있는지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거고, 행정구제가 또 마지막에 몰아서 공통적인 부분을 대표적인 행정심판, 행정소송, 항고쟁송의 두 가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고, 그 다음에 손실보상과 국가배상,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이라고 하는 걸로서 이제 전체 행정법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반복해서 이걸 잊지 말고 항상 저걸 머릿속에 두고 개별적인 걸 공부해 나가면은, 지금 공부하면서도 어느 부분을 공부하고 있는지를 잊지 말고 항상 공부를 해야 답안을 쓰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따가 그 자료 드린 걸로 사례 문제도 풀어보겠지만, 저런 기본적인 틀 안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도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본격적인 내용으로 이제 행정의 법에 의한 지배, 여기 말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행정의 법에 의한 지배, 법치행정의 원리에서의 가장 큰 주제, 행정의 법에 의한 지배. 그걸 뭐라고 하느냐, 그게 무엇이냐, 그게 이제 행정법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들이 다 그게 이렇게 세네 가지로 보는데요. 법규 창조력, 법률의 법규 창조력, 법률 우위의 원칙, 법률 유보의 원칙, 이 세 가지를 행정의 법에 의한 지배의 세 가지 원칙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건 있는 그대로 내용을 보시면 되는데요. 법규 창조력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작용 중 법률을 정립하는 입법은 원칙적으로 의회가 행하여야 한다. 법규라는 것이 이제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법규라는 개념이 처음 나오는데요. 법규라는 건 이제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대해서 규정하는 그런 규율을 법규라고 합니다. 그냥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거. 결국에는 이게 재판할 때 재판 규범으로도 쓰이는 그런 규정들을 법규라고 하고, 그런 법규는 반드시 의회가 정해야 한다. 법률로서 정해야 한다. 의회라는 거는 반대되는 거는 이제 어떤 특정 개인이나 권력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자기 대표자인 의회를 통해서, 대표자의 구성이 되어 있는 의회를 통해 가지고 그 의회에서 정한 법에 의해서만이 법규가 창조된다고 하는 것이 이제 근대 행정법의 법치주의에서의 법에 의한 지배 첫 번째 법규 창조력, 법률의 법규 창조력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근데 뭐
당연한 걸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되는 일은 사실은 거의 없어요. 우리 헌법에서도 37조 2항 40조의 근거 규정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에서도 그 자료에서 그날 강의에서 언급되는 법률 규정들을 따로 모아가지고 자료에서 첫 번째로 따로 드리고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37조 그 자료 1-1의 두 번째 페이지에 여기도 있는 내용이지만 37조가 나와 있습니다. 37조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이건 이제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거고 2항인데 37조 2항이 이제 아주 많이 쓰이는 이제 법률로서 법규, 그러니까 국민의 권리나 의무를 제한하는 권리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법률로서 정해야 한다고 하는 거의 근거는 37조 2항을 들고 있는데요. 그 규정 자체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이런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이런 목적이 있을 때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게 이게 행정의 법에 의한 지배에서의 법률의 법규 창조력, 그걸 우리 헌법에도 이렇게 반영되어 있는 규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따 비례 원칙에서도 한번 배우게 되겠지만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할 때도 언제나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제한이 들어가야 한다는 내용이고, 그리고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부분까지 해가지고 비례 원칙의 근거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헌법 40조에는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 국회에 속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있다라는 걸 우리 헌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률의 법규 창조력의 근거 규정으로 헌법 37조 2항하고 40조 규정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이 자체가 뭐 문제가 된다든가 답안에 써야 될 일이 생길 일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만약에 이따 우리 약술이나 다른 거에서 볼 수 있지만 이 자체를 물어보는 경우라면 이렇게 목차를 잡아야 되겠지만 법규 창조력의 내용을 묻는 문제는 우리 시험에서 출제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체계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법규 창조력 공부하고 그다음에 법률 우위와 법률 유보의 원칙이 구체적인 행정작용의 유보성 판단하는 데는 항상 법률 우위의 원칙하고 법률 유보의 원칙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판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말은 좀 생소할 수 있지만 법률 우위의 원칙 이 말은 의의를 보면은 법은 행정에 우월한 것이며 행정작용이 법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이다.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 원칙 같죠. 법에 위반해서는 안 된다 하는 내용인데 이거를 소극적 의미의 법률 적합성의 원칙이라고도 하고요. 우리 행정기본법 8조에 그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행정기본법의 규정이 나오는 것은 반드시 어떤 원칙이라도 행정기본법 법조문은 반드시 언급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8조 전단 기억해 두시고요. 법률 우위의 원칙에서 법률 우위는 그야말로 어떤 행정작용이 법에 위반하면 안 된다는 거죠. 법에 뭐 당연한 얘기죠. 법에 위반하면 위법하다. 동어반복 같은 건데 법에 위반하면 법에 위반한 게 위법이다 이 말이니까 같은 말인데 이제 그래서 여기서 문제되는 거는 이제 8조를 한번 읽어보면요. 전단이라는 게 이렇게 행정작용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이렇게 한번 끊을 수 있는데 이걸 전단이라고 이걸 후단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 법률 우위의 원칙을 명문화한 거고요. 이따 여기서 보겠죠. 후단은 또 다른 법률 유보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전단, 후단 이렇게 구분해서 근거 규정을 들어두시면 될 것 같고요. 법에 위반해서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성문으로 돼 있는 법률 같으면은 법률 규정에 우리가 읽어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내용에 위반되는 것은 당연히 위법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성문의 법령은 뭐 당연한 거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항상 쟁점이 되거나 문제가 되는 거는 법령이 애매하게 규정되어 있다든가 아니면은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 그런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항상 그런 법이 없는 경우는 항상 적법하냐 그런 건 아니고 행정법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불문 법원이라든가 일반 원리 이런 것도
여기 위반돼서는 안 되는 법에 포함된다는 거죠. 여기는 물론 법률이라고 되어 있지만 행정기본법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이제 행정법 이론들을 명문화한 그런 법인데, 법률 우위의 원칙에서 우위에 있는 법이라고 하는 범위는 성문법뿐만 아니라 법의 일반 원리가 중요하다. 그것도 포함된다는 거고, 행정기본법 자체에서도 구조부터 13조까지 일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문 규정이 있는 규정에 위반돼서는 안 되는 것은 당연하고, 그런 경우에도 위법하다는 건 물론이고, 행정법의 일반적으로 행정작용은 행정기본법 8조 9조서부터 13조까지 규정되어 있는 일반 원리. 여기 이제 저희 자료에서도 자료 첫 페이지에 보시면은 자료 1번 여기 잠깐 볼게요. 하면 행정기본법에 그 법의 2장의 제목이 자체가 행정의 법 원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의 법 원칙. 그러니까 이게 방금 말씀드렸던 법률 우위의 원칙에서 행정작용의 우위에 있는 법의 범위에서 성문의 법률 말고 법치행정의 원리라는 거, 아까 이 전단에 거 법률에 위반돼서는 아니 된다. 근데 이 법률, 이 이제 법의 의미죠. 법률 우위라는 게 법 우위라고도 하는데, 해당하는 게 이 평등의 원칙, 비례 원칙, 그다음에 성실 의무, 권한남용 금지, 신뢰보호 원칙, 부당결부 금지 원칙, 구조에서 13조까지 규정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기본법이라는 거는 그동안에는 이론으로만 있던 이런 행정법 총론의 내용들을 이렇게 일반 규정들을 하나 모아가지고 기본법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저기 있는 내용들이 기존에 이제 교과서나 이런 행정법 교수님들이 항상 언급하던 그 행정법의 일반 원리들, 그런 걸 모아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기본적으로 조항이 몇 조인지를 우리는 시험 대비로는 이 조항을 평등원칙 하면 기본법 9조, 비례원칙은 10조, 이 조문을 또 기억해 둘 필요는 있어요. 적어야 되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중요한 내용들을 오늘 시간에 차차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법률 우위의 원칙에 그러면 적용되는 법의 범위라고 하면은 지금 말한 것처럼 성문법뿐만 아니라 불문법원이나 일반 원리까지 다 적용된다 하는 거를 그런 게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고, 여기 불문법원이라는 게, 법원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그 생각하는 그 뭐 여기 서초동에 있는 법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법의 연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 한자로 법은 이렇게 쓰는 거고, 이게 이렇게 되는 이게 근원이라는 거죠. 법의 어떤 존재 형태를 말하는 건데, 이런 걸로는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게 계속 이제 판례 공부하는데요. 판례라는 게 대법원에서 비슷한 사안에 대해서 정립된, 반복돼 가지고 판시되는 내용으로 그 일정한 법리를 말하는데요. 그런 법리들도 이제 법의 해석의 어떤 기준으로서 그런 사실상으로 법원으로서 우리 기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 법의 일반 원리, 방금 전에 봤던 평등원칙이라든가 비례원칙, 그 같은 원칙들, 그리고 다양한 법에서 이제 해석이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리가 설명되어 있는 것들이 누적돼 가지고 쌓여 있으면은 그것도 사실상 재판에 법리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런 법원, 그런 거에 위반되면은 행정 작용이 위법하다, 이런 판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률 우위의 원칙에서의 법의 범위는 성문법뿐 아니라 불문법원이나 일반 원리까지 포함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9조부터 13조까지는 그 조항하고 내용, 타이틀은 일단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적용 국면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처럼 이게 우리는 행정법 시험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약수령으로 뭐 법률 우위의 원칙을 써라 이렇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이런, 이게 어떤 면, 행정작용의 어떤 면에서 이 법률 우위의 원칙이 적용되는지를 적기 위해서는 주체, 내용, 형식, 절차, 요거를 그냥 뭐 붙여놓으시면 돼요. 이게 항상 위법성을 판단할 때 어떤 행정작용의 주체가 있을 것이고, 누가 한다, 누가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 경우가 있겠죠. 누가 한다, 그리고 뭐 어떤 내용의 행정작용을 할 수 있다, 한다, 해야 한다, 할 수 있고, 형식은 뭐
문서로서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뭐 공고의 방식으로 해야 된다든가 그런 형식 그리고 절차는 뭐 어떤 의견 수렴 절차라든가 뭐 얼마 동안의 기간을 거쳐서 한다든가 하는 절차 규정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모든 행정작용의 모든 면에서 법에 위반돼서는 다 위법하다 이런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행정적인 모든 면이에요. 근데 모든 면을 표현하는 게 주체, 내용, 형식, 절차. 요거는 그러니까 무슨 사안을 검토할 때도 이런 면들에서 위법한 게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그 기준이 되는 국면이죠. 그야말로 어떤 면에서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면이기 때문에 이런 면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는 게 아주 전형적인 문구의 주체, 내용, 형식, 절차.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나중에 배우지만 이 절차나 형식은 비슷한 걸로 보는 것 같아요. 절차나 형식에 있어서의 위법성 아니면 내용에 있어서의 위법성 이렇게 대별할 때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행정 절차라는 게 우리가 여기서 또 따로 하나 행정 절차라는 걸 하나 보게 되는데 행정 절차는 어떻게 보면 행정 작용의 내용과 별개로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 되더라도 절차 자체로서의 정당성을 가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절차의 위법성도 또 따지니까 그 형식이나 절차에서의 위법성 그런 면에서도 법률 우위 원칙이 적용된다 하는 걸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풀어서 쓰면 행정작용이 적법하려면 적법한 권한이 있는 행정 주체의 권한 범위 내에서 여기까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주체에 해당하는 거예요. 권한이 없는 그러니까 주체의 측면에서 위법성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권한이 없는 사람이 어떤 행정작용을 했을 때 그런 거죠. 법에 예를 들면 뭐 무슨 어느 기관의 장이라든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장이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 권한이 없는 사람이 했다든가 그러면 이제 무효이냐 취소할 수 있는 사유냐는 위법성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정상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한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건 형식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죠. 형식. 의사표시 방법에 대해서도 법령에 규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규정이 없다면 일반적인 방법에 의해 하는 거고 그리고 법령에 정한 내용 이거는 이제 여기 내용에 해당하는 거는 법령에서 어떤 행정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면은 그 내용을 준수해야 된다는 것인데 나중에 오늘 배우게 되는 기속행위 행정행위 중에는 가장 크게 나눌 수 있는 게 기속행위냐 재량행위냐 하는 건데 그 위법 사유를 여기다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속행위의 경우에는 법에 정한 내용대로 해야 되고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재량권이라고 하는 것을 일탈남용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야 된다. 그래야 적법하다라는 걸 포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은 것이고요. 그 법령에 정한 형식 절차적으로 규정이 있으면은 그것도 준수해야 된다. 그러니까는 이 법률 우위 원칙의 적용 국면이라는 거를 뭐 간단하게 쓰면 주체, 내용, 형식, 절차의 면에서 적용된다고 적을 수 있고 그걸 풀었으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적방 권한 있는 행정주체에 의한 권한 범위 내에서 정상적인 의사표시에 의해서 법령에 정한 내용 또는 재량권의 내적 외적 범위 및 법령에 정한 형식 절차를 준수한 행정작용이 적법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법률 유보의 원칙에 대해서는 지금 말한 행정의 법에 의한 지배 세 가지 첫 번째 법규 창조력, 법률 우위, 법률 유보에서 세 번째 법률 유보의 원칙은 아까 법률 우위의 원칙은 말 그대로 우위니까 법이 행정작용에 우위에 있다. 법을 내용적으로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내용적으로 법에 위반하는 행정작용 위법하다라는 게 법률 우위의 원칙이라면 법률 유보라는 건 좀 일상에서 잘 쓰는 말 아니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와닿지는 않지만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거란 말을 행정권의 발동에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걸 법률 유보 원칙이라고 하고요. 기본법에서도 아까 8조의 후단 부분에 이런 국민의 권리 제한하고 의무 부과하는 경우와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근거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근거 규정을 법률 유보의 원칙을 명문화한 거죠. 예전에는 이런 명문 규정이 없을 때는 그냥 원칙으로서 이론적으로만 있던 거를 행정기본법에 아주 명문화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행정기본법 8조 후단에서 법률 유보 이러이러한 사항은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걸 명시했는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보면 종래에는 이런 법 규정이 없을 때는 그러면
어떤 행정작용에는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제 학설 대립이 있었단 말이죠. 여기 보는 것처럼 뭐 침해유보설, 뭐 급부행정유보설, 권력행정유보설, 전부유보설 등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다 통설적으로는 요 중요사항 유보설이었어요. 본질적인 내용이나 중요한 사항에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걸 명문화한 거예요. 행정기본법에서는 기존의 통설적인 위치에 있는 거 여기서 보면은 권리 제한하거나 의무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중요한 사항은 법률에 근거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항. 그 예전에도 학설 대립이 있을 때도 사실 중요사항 유보설이라고 하는 게 이건 어떻게 보면 학설들은 그냥 역사적인 의미만 있는 거죠. 예전에는 최초에는 이제 침해유보설이라고 하는 게 국민의 자유와 재산을 침해하는 작용에만 필요하다고 했던 침해유보설, 제가 좁게 인정하는 거. 그다음 급부행정에도 있어야 된다. 급부행정이라는 건 이제 나라에서 뭔가 적극적으로 수익적으로 뭔가 도움을 주는 그런 행정에도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포함을 해 그것까지 확장됐다가 그다음에 권력행정유보설은 그렇게 침해적이거나 수익적인 걸 불문하고 모든 권력적 행정, 권력행정이라는 건 이제 대등한 관계에서가 아니라 행정기관, 행정청이 국민보다 우월한 지위에서 하는 작용에는 모두 근거가 있어야 된다 하는 이런 권력행정유보설. 그다가 이제 전체 모든 행정, 전부유보설, 모든 행정장이 있어야 된다. 점점 범위가 넓어지는 이런 학설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제 이게 통설이었고 중요사항 유보설, 행정기본법에도 이걸 명문화해서 중요한 사항은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하는 걸 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우리 시험에서 이게 문제로 나올 가능성은 적죠. 이런 걸 묻지는 않으니까. 근데 나온다면 이렇게 제목만 써도 돼요. 침해유보설, 급부행정유보설, 권력행정유보설, 전부유보설이 있었는데 중요사항 유보설이 통설이고 8조 후단에서 명문화되었다.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이 대법원 판례도 이제 이 행정기본법 있기 전부터 이런 식으로 권리임에 관한 기본적인 본질적 사항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 그래서 뭐 같은 말이죠. 표현은 좀 달라도 권리임에 관한 사항 똑같은 말이고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 그리고 기본권과 관련해서 중요성이 있다든가 상충한 이익의 조정 필요성이 클수록 법률로 규율할 필요성이 크다라고까지 말했다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시면 또 여기도 아직 끝난 게 아니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적법 절차의 원칙이라는 거는 통상 그 예전에 전통적으로는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해요. 이 행정의 법에 의한 지배라고 하면은 법률의 법규 창조력, 법률 우위, 법률 유보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하는데 이제 요새 이제 그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게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적법 절차의 원칙도 우리는 여기서 같이 한번 같은 위치에서 보는 거예요. 적법 절차의 원칙이라는 것도 행정작용 절차적 적법성을 갖춰야 한다. 행정 절차 통제, 행정의 민주화, 적정화, 능률화,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규정이다. 이거 이제 우리가 이제 본문에서 뒤에 보면 이제 행정 절차법이 있기 때문에 행정 절차법은 시험에도 종종 출제가 돼요. 우리가 이제 감정평가법 같은 거는 이제 징계 절차라든가 불이익 처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행정 절차가 적용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 있어서 많이 나오는데요. 이런 건 필요할 때 쓸 수 있을 정도의 그냥 문구를 알아두자는 거예요. 이 적법 절차의 원칙이라는 거는 절차 통제, 민주화, 적정화, 능률화, 권익 보호를 위한 규율이다. 절차는 그런 목적으로 절차를 지키자고 하는 거니까. 이걸 근거 규정이라고 하려면은 이제 헌법상에 이런 규정이 있다. 헌법재판소도 국가의 모든 공권력의 작용에는 절차적 적법성뿐만 아니라 법률의 구체적 내용도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실체적 적법성도 있어야 한다. 뭐 헌법재판소는 뭐 재판제도 특성상 아주 정당한 말 하는 거예요. 옳은 말 하는 거예요. 항상 좋은 말을 아주 절차적 정당성뿐만 아니라 실체적 정당성도 갖춰야 된다. 12조 헌법 12조를 보시면은 신체 자유를 가진다는 거에서 뭐 체포, 구속, 압수수색, 신문받지 않고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이렇게 명시하고 있단 말이죠.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뭐 처벌받지 않는다 하는 거니까요. 이거를 이제 적법 절차의 원리가 우리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근거 규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반의 효과라는 거는 아까 우리가
페이지를 넘기지 말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행정의 법에 의한 지배는 법률의 법규 창조력이 있었고 법률 우위의 원칙, 법률 유보의 원칙이 있잖아요. 하나 더 하자면 적법 절차의 원칙 이렇게 있는데 그 내용 법률 우위의 원칙은 법이 행정작용에 우위하다. 법에 위반한 행정작용이 위법하다는 말이고 법률 유보의 원칙, 유보란 건 근거. 행정작용은 법률의 근거해야 되고 8조 후단에서 본질적이고 중요한 내용은 법률의 근거를 둬야 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걸 위반하면 다 위법하죠. 그 원칙들을 위반했을 때 뭐냐? 행정의 법에 의한 지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위법하다는 거예요. 위법. 우리 아까 말씀드렸지만 행정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행정작용이 어떤 경우에 위법하냐 그거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한 행정의 법에 의한 지배의 세 가지 원칙, 적법 절차까지 하는 네 가지 원칙을 위반하면 위법하다. 그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뭐 길게 설명하고 이 자체를 물어보는 시험은 안 나온다고 하면서도 설명한 이유는 이런 면을 보고 위법하다는 걸 판단한다는 거죠. 우리가 개별적인 행정작용에서 이제 쭉 계속 배우는 거는 뭐 행정 계획은 어떤 경우에 뭐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서 위법하냐 하는 거는 대개는 다 이 내용이에요. 어떤 법리를 위반하느냐, 그래야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느냐 하는 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니까 저 틀 안에서 보고, 그렇지만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될 것은 근거가 있는지, 법률 유보가 위반한 건 없는지도 한번 봐야 되고 적법 절차에도 위반한 건 없는지도 항상 생각하고서 접근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행정법의 일반 원칙, 행정법의 일반 원칙, 아까 그 법에서 말하는 거는 법에서는 행정의 법원칙이라고 돼 있었던 거, 법률 우위의 원칙에서 행정작용의 우위에 있는 법 중에서 성문의 법률 말고 행정법의 일반 원리라고 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들을 자세히 보는 거예요. 이제 비례 원칙하고 자유구조 원칙, 부당결부금지 원칙, 신뢰보호 원칙 있는데 신뢰성실 원칙까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비례 원칙이 제일 첫 번째 나온 건 제일 중요해요. 우리 법에는 아까 이제 조문은 이제 나중에라도 외우라 했죠. 9조에서 평등의 원칙이고 10조에서 비례 원칙이 있어요. 이 중에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제일 많이 쓰인다고 봐야 돼요. 비례 원칙. 왜냐면은 이건 항상 나와요. 항상. 우리가 모든 행정작용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행정작용이 행정행위예요. 행정행위 또는 처분. 처분이라고 하는 행정행위가 제일 중요한데 행정행위 중에서도 또 기속행위하고 재량행위를 하면 재량행위가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재량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비례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재량행위라는 건 우리 쉽게 말하면은 할 수 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행정청의 선택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근데 어떨 때 그런데 했는데 할 수 있다 그래서 했는데 그걸 위법하다고 판단하려면 뭐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럴 때 적용되는 게 비례원칙이에요. 물론 이게 아주 명확해가지고 언제나 이렇게 막 정확하게 선 나누기가 되는 건 아닌데 이름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이 기준에 따라 가지고 판단해 봐서 답은 상관없어요. 이걸 거쳐서 답을 내면 되는 거야. 옳다 아니다는 그럼 달라도 돼요. 틀려도 돼요. 근데 이 기준을 한번 거쳐보라는 거니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비례원칙. 시험에 이게 직접 나오진 않죠. 우리도 또. 근데 뭐 다른 행정법 시험에는 재량행위 비례원칙으로 위법성 판단하는 문제가 뭐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항상 그렇게 나온다고 보는 거 중요해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 중요하지 않지만 알아야지. 어쨌든 비례원칙 말하는 것처럼 그냥 말해서 느낄 수 있는 거는 뭔가 비례가 맞아야 된다는 원칙인 것 같잖아요. 비례가 맞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뭐가 뭐 목적과 수단이에요. 행정 목적과 수단 사이에 목적하고 수단이 비례가 맞아야 된다. 그냥 직관적으로 우리가 외우는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해서 그냥 유추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비례가 맞아야 된다. 목적과 수단, 행정 목적, 어떤 행정작용을 하기 위해서 왜 하는지 목적이 있을 텐데 그걸 달성하기 위한 수단과 사이에 비례관계. 근데 비례원칙,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데 이제 합리성을 넣는 거죠. 합리성. 결국은 이게 뭐 기준이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합리적이어야 된다는 거니까 뭐 질문에 질문으로 답하는 것 같긴 하지만 목적과 수단 사이에는 합리적 비례관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정의를 쓸 수는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기억하는 겁니다. 목적과 행정수단 사이에는 합리적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건 말이죠. 이제 여기 행정 일반 원칙에는 다 똑같이 들어가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얘의 체계적인 위치를 말해주는 거예요. 나는 이게 행정의 법에 의한 지배에서
법률 우위의 원칙 중에서 법의 일반 원칙으로서 비례 원칙이다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걸 써주는 거예요. 얘가 어디 박혀 있는 애인지를 알려주는 거지. 뭐 이게 우리가 약수령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진 않지만 이걸 한번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행정의 법에 의한 지배 중에 한 원칙인 법률 우위의 원칙 중에 행정의 위법 판단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는 법의 일반 원리다. 그래야 이걸 왜 우리가 공부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긴 다 그런 걸 일부러 다 반복되지만 적어 놓은 게 그렇게 보고 생각해 보라는 거지.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행정의 법에 의한 지배의 원칙인 법률 우위의 원칙 중에 법의 일반 원리다. 그래서 비례 원칙을 한다는 거고, 근거는 법치국가의 원리에서 파생되는 헌법의 기본 원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행정기본법이 있기 전에 첫 번째 보면 이 법정정의 원리가 제일 위에 있잖아요. 요거 이 말. 대법원에서 이거의 한 원칙이라고 본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근거가 행정기본법 같은 게 있기 전에 이렇게 법치국가의 원리에서 당연히 파생되는 기본 원리다. 역시 아까 비례 원칙 37조 2항이라고 했죠. 37조 2항이 여기 자료에서 다시 한번 보면요. 37조 2항은 계속 나오기 때문에 뭐 필요한 경우에 하나요라고 되어 있는 게 비례 원칙의 표현인 거예요. 필요한 경우에 하나요. 비례 원칙이란 거는 이제 좀 이따 또 내용 보겠지만 결국엔 목적과 수단이 합리적 비례 관계가 맞아야 된다. 그거는 또 뒤집어 생각하면 목적과 수단이 비례가 맞는다는 거는 과잉 금지 원칙이에요. 과잉.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말라는 거죠. 뭐 조그만 거 뭐 벌레 하나 잡자고 집을 다 홀랑 태울 필요는 없다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경우에 하나요 한다. 그리고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한하는 경우에도 필요가 있어서 제한하는 경우에도 본질적인 부분은 건드리지 말라는 거죠. 과잉을 금지한다. 과잉되게 제한하지 말라. 그래서 비례 원칙의 근거라고 보는 게 헌법 30조 2항을 그래서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행정기본법에 그 명문 규정이 다 들어왔으니까 기본법 10조, 헌법 30조 2항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행정기본법에 아예 그 옛날에 이론으로만 있던 이 적용 요건, 단계적 요건도 다 규정을 해놨어요. 그냥 옛날에도 이게 뭐 적필상 이렇게 외워서 해서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 이렇게 이제 그렇게 많이 외웠었거든요. 행정법 공부할 때는요. 이런 규정이 없을 때 이게 통설적으로 이렇게 적합성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 상당성의 원칙, 비례 원칙을 쓰는 문제가 나오면은 목적과 수단 사이 합력 비례 관계가 있어야 되는 원칙을 말하고 30조 2항의 근거가 있고 요건으로는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이다. 이렇게 짧게 쓰려면 그냥 이렇게 써도 돼요. 이렇게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 근데 우리 이제 법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내용을 최대한 써주는 게 좋죠. 좀 그래도 길지만 적합성의 원칙이라는 건 뭐냐면 목적 달성하는데 유효적절한 수단이어야 된다는 거. 적절한 수단. 엉뚱한 수단을 쓰지 말라는 거죠. 뭐 간접적으로 영향이 있다든가 아니면 필요 없는 이렇게 돌아가는 수단 말고 유효적절한 수단을 써라.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 이걸 적합성의 원칙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칠 것, 이거를 필요성이라고 하거든요. 필요성. 그러면 이게 약간 어감하고는 조금 다르죠. 필요성의 원칙이라는 거는 이거는 필요 최소한도의 원칙이라는 뜻이라는 보는데, 필요 최소한도, 필요한 최소한도의 원칙이다. 침해할 때들 그 수단이 적합하고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라 하더라도 뭐 하나만 해도 될 거를 둘 이상 하지 말라는 거죠. 최소한 필요한 최소한만, 그걸 필요성의 원칙 또는 최소 침해 원칙이라고 하고, 그리고 첫 번째는 국민의 이익 침해가 행정장이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아니할 것. 이익 침해가 공익보다 크지 않을 것. 모든 행정작용은 자관의 공익이죠. 공익을 위해서 한다는 거니까, 공익작용이니까. 근데 그게 부작용으로 어떤 개인한테 불이익한 이익 침해가 있다 하면은 그 이익을 비교해 가지고 공익보다 침해되는 이익이 크지 않아야 된다. 그게 뭐 말이 그런 거죠. 이걸 뭐 달아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계량화되진 않지만 원칙으로서 이렇게 하고서 이걸 보고서 이제 판단하는 거죠. 이제 근데 일단 세부적인 기준으로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거 공익과 침해되는 이익 사이의 합리적 비례 관계. 비례 원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합리적 비례 관계, 합리성 가지고 하는 거예요. 뭐 말을 길게 하지만 결국에는 합리적으로 판단해라 하는 건데 이렇게 단계적으로 검토를 해보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순서적으로 보는 거예요. 1번, 2번, 3번을 순서적으로.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예전에 이론으로 돼 있을 때는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의 원칙이 이건 단계적 검토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합한 수단 중에서 필요 최소화하는 걸 하고 필요 최소화한 것도 충족하는 경우에도 합리적 비례 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비례 원칙이 정면으로 문제되는 문제가 만약에 출제가 된다 하면은 이걸 쭉 적고 이거 적합성의 원칙이 되는지 적합한 수단인지를 보고 필요 최소한인지를 보고 합리적 비례 관계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 통과되면은 적법하고 아니라고 그러면 뭐가 부족해서 X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요 자체로 하나의 위법성 판단 기준이 되잖아요. 어떤 작용이 들어왔을 때. 근데 물론 이거는 사실관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봐야 되기 때문에 시험에서 뭐 한두 개 주어지는 걸로 판단하는 거는 틀려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가 없죠. 그걸로는 그냥 이 기준만 탁탁탁 적용하고 답은 의도한 거랑 다르게 나와도 상관은 없을 거예요. 근데 대개는 알려주는 거죠. 어떻게 방향을 이끌어가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결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이 중요한 거라 그런 거고. 기능과 파생 원칙. 이것도 이제 약수령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은 목차를 구성하기 위해서 이런 걸 넣는 거예요. 사실은 뭐 이게 꼭 필수적인 건 아니겠지. 근데 기능이라고 하면은 공익성 실현과 구체적 타상을 제고하고 재량의 위법성 판단 기준이 된다. 재량의 위법성 판단 기준이 오늘은 오늘도 이제 처분의 위법성 판단에서 조금 나올 수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작용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행정행위고 행정행위 중에 재량행위가 대부분이에요. 기속행위는 뻔하기 때문에 재량행위 위법성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게 비례원칙이기 때문에 거기에 기능한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재량의 애매한 거 할 수 있다. 했는데 위법한 게 있고 안 했는데 위법하지 않은 게 있으니까 어떤 경우에 위법하고 어떤 경우에 위법하지 않냐. 그 비례원칙을 검토해 본다는 거죠. 재량 범위 내인지를 판단할 때 하나 들은 게 비례원칙. 그리고 파생원칙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수익적 행정의 취소 철회는 비례원칙이 적용을 받는다. 이건 또 이제 행정기본법에 규정이 또 있어요. 그거는 이제 법을 보면서 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행정법의 일반 원칙 이 제목 중에는 다 위반의 효과라는 걸 하나 뒀는데요. 이것도 아까 요 부분하고 마찬가지로 내가 얘를 왜 공부하는지를 안다는 걸 쓰는 거예요. 이거 위반하면 위법하다. 법률 우위의 원칙에 위반하면 위법하다. 그걸 적기 위해서 하는 거죠. 결국에는 이걸 판단한 이유는 어떤 행정작용이 위법하다. 위법하고 항상 이제 오늘도 배우지만 위법하게 되면 우리 행정법 할 때 위법하면 무효 또는 취소거든요. 무효.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위법하는지 판단하면 반드시 위법성의 정도까지 가는 거예요. 위법하고 정도에 따라서 무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비례원칙 다 된 거고요.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 요거는 일종의 이게 이제 여기 나오지만 일단 행정 자기구속 원칙이라는 거 좀 생소할 수도 있죠. 처음 공부하시면은 일단 의부터 보면 행정 관행이 성립된 경우에 관행 계속 그렇게 해왔다는 거죠. 어떻게 행정관행이 성립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은 같은 사안에서는 같은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것도 또 당연한 얘기 같죠. 뭐 계속 그렇게 해왔는데 왜 나는 다르게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해달라는 것 때문에 이 근거를 볼 때 평등이에요. 그러니까 평등의 원칙은 이거 제가 따로 잡지 않았는데 쓸 말이 별로 없거든요. 그게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해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게 구체화된 게 이게 자기구속의 원칙이기 때문에 이걸로 기억해 주자는 거죠. 평등 원칙에 쓸 말이 없으니까 견해 대립에는 평등 원칙이 근거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신뢰 보호와 평등 원칙이다. 이것도 뭐 다 일면 타당한 거죠.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해왔으니까 나도 그걸 믿고서 나도 했는데 뭐 어떤 걸 신청해가지고 허가를 받는다 예를 들면 남들이 다 신청 이렇게 해서 준비해서 신청하면 다 해주던데 나는 왜 안 해주냐. 평등 원칙에도 반하고 내 믿음에도 반하잖아요. 그냥 견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평등 원칙이다. 신뢰 원칙과 평등 원칙 둘 다다. 그다음에 뭐 행정행위의 구속력이다. 이거는 이제 행정행위의 효력이 오늘 말고 다음 시간인가 행정행위 효력 중에 소설로 구속력이란 걸 규준력이란 걸 인정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건데 이게 이름만 알아두면 돼요. 행정행위 구속력이다. 신뢰보호와 평등 원칙이다. 평등 원칙이다. 이렇게 견해가 있다는 거죠. 이 제목에서 그냥 뭔 내용인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언급만 해야 될 때는 제목만 쓰시고 답안에서 이런 견해가 있다. 근데 좀 더 길게 써야 되는 뭐 좀 배점이 있는 문제다 그러면 쓰는 거예요. 평등 원칙이라고 한다. 평등 원칙설. 평등 원칙이라고 한다. 합리적인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냥 당연한 얘기.
신뢰 평등 원칙뿐만 아니라 신뢰보호 원칙도 포함된다고 한 견해다. 구속력설은 우리가 뒤에서 배우는 것처럼 행정의 구속력에서 파생되는 원칙이라고 한다. 그렇게 적으면 되는 거죠. 근데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는 일치해서 요건 좀 외워둬야 될 거예요. 요 문장이 그냥 반복되는 문제. 행정규칙인 재량준칙이 재량준칙이란 것도 생소하죠. 행정규칙도 생소하고 지금 행정규칙이란 거는 법규가 아닌 내부 규정을 말하는 거예요. 행정규칙은 행정입법 중에 나오는 건데 법규명령이냐 행정규칙이냐 이게 대별되거든요. 법규명령이란 건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법규는 법률로서 창조해야 되는데 법률이 이제 권리 의무를 부과하는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 부과하는 권리 의무에 관련되는 규정은 법률로 되는 게 원칙인데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집행하기 위한 사항은 그냥 행정권이 직접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행정입법을 할 수 있는데 행정입법 중에는 이제 법규성을 가지는 거, 그냥 대외적으로도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성이 있는 게 있고 그걸 법규명령이라고 하고요. 행정규칙이라 순수한 의미의 행정규칙이라는 내부 규정인 거예요. 행정청 내부 규정. 딴 사람한테는 그걸 근거로 뭐 어떻게 해라 마라 할 수는 없는데 내부 조직원들 사이의 규정. 그런 행정규칙인 재량준칙. 재량준칙은 이제 재량행위의 준칙이거든요. 그야말로 재량행위의 준칙. 아까 말해서 뭐 예를 들면은 무슨 허가를 해준다,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재량행위로 규정되어 있는 거를 행정청 내부적으로 어떤 경우에는 해주고 어떤 경우는 해주지 말 것인가를 나름대로 정해놓을 수 있잖아요. 뭐 이럴 때 뭐 이런 거 이게 계량화 해가지고 그걸 내부적으로 자기네들끼리 정해놓은 준칙을 재량준칙이라고 하는 재량권 행사에 대한 기준, 내부적 기준. 원칙적으로는 이게 행정규칙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그 구속력을 주장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게 되풀이 시행돼 가지고 행정 관행이 이루어지면 이렇게 이게 그냥 판례 문구예요. 이렇게 행정 규칙인 재량 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 관행이 이루어지면 평등 원칙이나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요거죠. 신뢰보호 원칙이나 평등 원칙에 따라 그 규칙을 따라야 할 자기 구속을 받아 이걸 위반하면 행정 관행을 위반한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 재량행위가 있으면은 재량행위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그거는 그때 판단해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 사안은 내가 해주다, 저건 안 해준다 하는데 내부적으로 어떤 재량행위에 대한 기준을 정해놓고 지가 행정청 나름대로의 규정을 정해놓고 그거에 따라 가지고 계속 재량권 행사를 해왔으면 내가 했을 때도 똑같이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걸 안 하면 비록 그게 행정규칙을 위반한 거잖아요. 내부 준칙을 위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법한 게 된다는 거예요. 그 법규성이 인정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행정규칙이 자기구속의 원칙, 자기구속의 원칙은 평등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근거한 자기구속의 원칙을 통해서 법규성이 인정되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이라는 게. 그래서 행정법에서는 오히려 평등원칙보다는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을 이게 의미가 있어요. 요 판례는 기억을 해두는 게 좋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게 저 뒤에서 그런 것도 나오거든요. 감정평가사의 징계에 관한 뭐 과징금 부과 기준 이런 게 이제 재량준칙으로 규정돼 있단 말이죠. 내부적으로. 그래도 그거에 위반해서 물론 그 재량준칙이냐 법규명령이냐 그거에 대한 성질 논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기준에 위반했을 때 위법하다고 판단할 것이냐, 바로 위법하다고 판단하느냐, 아니면 재량권 일탈 남용을 다시 한번 심사할 것이냐 하는 게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다시 또 한번 그 의미를 음미해 보면 재량준칙에서 이렇게 단계를 나눠가지고 쭉 있으면 어떤 행위는 뭐 1, 2란 처분을 해야 되고 어떤 건 2, 3 이렇게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할 수 있게 돼 있는 이게 준칙이 돼 있으면 원래는 이 준칙이 없으면은 건건마다 1을 해도 되고 봐서 3을 해도 되고 2를 해도 되는데 이런 준칙이 있으면은 만약에 1을 할 거를 2를 했다. 그러면 이제 자기구속의 원칙에 따라서 위법하다는 거죠. 행정 관행이 성립돼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재량행위를 기속행위처럼 만드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일을 안 하면 위법한 게 되잖아. 기속행위라는 게 그런 거죠. 해야 한다. 근데 안 하면 위법하잖아요. 근데 이게 재량준칙이 자기구속의 원칙을 통해서 법규성이 인정되면 마치 이런 경우에 무조건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좀 재량권이 좀 이렇게 딱 타이트하게 되는 거죠. 그걸 지키지 않으면 재량의 범위를 자기 스스로 축소해 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행정의 기대 가능성이라든가 위법성, 그러니까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유용한 거죠. 그래서 이 행정의 자기구성 원칙이라는 게 결국에 행정규칙이 법규화되게 한다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는 거죠. 배려 원칙 다음으로 이렇게. 그럼 이제 적용 요건, 요 판례에서 들고 있는 적용 요건을 이제 목차화한 거예요. 이게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걸 써야 되니까. 보시면 일단 적법한 행정관행이 존재해야 된다. 첫 번째가 그거고, 두 번째가 뭐냐? 행정관행과 동일한 사안. 이게 뭐 별건 없죠, 사실은. 적법한 행정관행 존재. 이거 다 각각의 의미 있는 말이에요. 적법해야 되고 행정관행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행정관행. 행정관행이란 거는 그냥 이건 뭐 법률 용어는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냥 늘 그렇게 해왔다는 거지. 관행이 있었느냐 하는 건데, 재량준칙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하고 존재하는 경우를 나눠가지고 보는 거는, 재량준칙이 존재하는 경우에 선례가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게 견해가 있어요. 재량준칙,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어떤 재량권 행사에 대한 기준이 있느냐, 재량준칙이 아예 없어가지고 어떤 재량권이든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야말로 그냥 계속 그야말로 무슨 기준이 있어서가 아니라 계속 어떨 때는 어떻게 해오기 굉장히 많이 누적이 돼가지고 이럴 때는 해줬고 저럴 때는 안 해줬다는 게 이렇게 보여야 된다는 거지. 그런 정도의 관행이 쌓여야 된다는 거고요. 그냥 되풀이가 시행돼서 이거는 그냥 사실적으로 진짜 관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차례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동일한 재량 행사를 해와가지고 이렇게 성립돼야 된다는 거. 이건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고 일반적인 거고, 근데 준칙이 있어가지고 재량 준칙이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어떨 때는 일을 해야 되고 어떨 때는 일을 해야 되고 사무를 해야 되고 딱 정해져 있으면 그럴 때도 그렇게 행정관행이 실제로 많이 쌓여야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건 필요 없다고 하는 견해가 있어서 이런 학설 대립이 있는 거예요. 선례가 불필요하다. 선례 불필요 설. 이름은 뭐 학설 같은 거 쓸 때 이름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1설 2설 써도 돼요. 내용을 쓸 거면. 재량 준칙 자체가 요게 좀 특이한 말이 얘기 관행이다. 그러니까 준칙이 있으면은 관행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늘 준칙을 만들었으면 그대로 지켜야 된다는 거지. 관행 필요 없이. 근데 선례 필요하다는 거는 그래 그렇게 준칙이 있어도 최소한 한 번 또는 되풀이된 선례가 있어야 한다. 이것도 그냥 뭐 어떻게 보면 학설 위한 학설 같은 거죠. 그냥 논리 싸움을 하는 거예요. 최소한의 한 번의 선례는 있어야 된다. 행정의 자기 구속의 원칙인데 그냥 재량 준칙만 있다 해서 뭐 구속될 그 선례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게 필요하다는 설, 필요 없다는 설 중요하진 않아요. 이런 견해 대립이 있기 때문에 이걸 나눠 설명하는 것뿐이지. 법원에서는 구분하지 않고 되풀이 시행돼야 된다고 하고 있어요. 되풀이 시행돼야 한다. 아까 요 문구를 기억하시라고 한 거 있죠. 요거 여기 되풀이 시행되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뭐 행정규칙인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그러니까 요거는 기억할 수 있으면 이건 기억해 두신 거예요. 판례는 되도록이면 그 문장 그대로 답안지에 쓰는 게 제일 잘 보이고 득점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좀 중요한 건 이게 행정법 할 때는 그 아까 말한 적법한 행정 관행이 존재라고 하죠. 적법해야 돼. 이게 평등 원칙에서 이제 행정법에서 평등 원칙에서 공부하다 보면 그런 문제도 예전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게 불평등한 거, 그러니까 불법인 선례가 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평등하게 해달라고 주장을 못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그거 예를 드는 게 뭐 어떤 단속 같은 거 했을 때, 단속의 행정장관 같은 경우에도 뭐 누가 신호를 위반해가지고 지나갔단 말이에요. 앞에 사람 지나가는 거 보고 나도 지나갔는데 나만 잡아. 쟤도 안 잡고 나만 잡냐? 평등 원칙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안 잡은 게 적법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 의미에서 이게 또 평등 원칙에서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하잖아요. 평등 원칙과 신뢰보호 원칙. 적법해야 된다. 관행은 적법해야지. 불법 관행이 암만 쌓여 있어도 그걸 근거로 해서 자기 구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법에 구속되지는 않는다는 거지, 행정이. 이것도 어떻게 잘 만들면은 문제를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게 이제 한 포인트가 돼가지고 뭐 이렇게 잘못된 행정작용을 계속 반복해서 관행이 성립돼 왔는데, 나한테 대해서는 적법하게 하려고 하면 그걸 위법하다고 주장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죠. 자기구속 원리가 적용 안 되니까. 그리고 이거 두 번째는
관행과 동일한 사안이어야 된다. 뭐 관행과 동일한 사안에 자기 구속이 되려면은 동일한 사안에서 구속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고, 그러니까 이 적용 범위라고 한 것도 이것도 이제 이 자체를 묻는 문제가 나온다면은 이런 면도 한번 언급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까 우리가 설명한 거지만 재량의 위법의 판단 기준이 된다. 여기 있는 법의 일반 원칙 모든 게 다 재량행위의 위법 판단 기준이 돼요. 모든 재량행위의 판단 기준이 일반 원칙 가지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비례 원칙이 제일 중요하니까 맨 앞에 나왔지만 재량행위의 위법 판단 기준이 이런 일반 원칙들인 거예요. 재량행위의 위법 판단 기준이 되고, 그리고 재량준칙의 법규성 인정. 되풀이 시행돼 가지고 자기 구속을 받으면 신뢰보호 원칙 또는 평등 원칙에 따라 가지고 자기 구속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법규성이 인정된다. 재량준칙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가 된다는 거. 그 적용의 한계. 그렇다고 해서 이게 여기서 방금 말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뒤집어서 말하는 거예요. 적법한 경우가 요건이 되기 때문에 이게 그걸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법률 적합성의 원칙이란 게 적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 그대로 법률 적합해야 되는 원칙상 불법 앞에 평등은 인정이 안 된다 하는 게 한계. 그러니까 여기서 한 걸 뒤집어서 다시 말하는 거죠. 뒤집어서 말하는 거고, 사정 변경이란 거는 어떻게 보면 이 동일한 사안이 아닌 게 된 거죠. 관행이 이제 적용이 안 되는 사정이 생겼다든가, 그리고는 선례 필요설 입장에서는 최초 행정 처분은 적용 안 된다. 적용 안 되는 경우들을 든 게 적용의 한계로 이렇게 볼 수 있고, 위반의 효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원칙의 모든 위반의 효과는 행정력이 위법하기 때문에 위법한 정도에 따라서 무효 취소. 이건 그냥 따라 붙는 거예요. 그냥 쓰게 되면 이렇게 하고, 요거까지 이번 시간에 하면 될 것 같아요. 부당결부 금지 원칙까지만 보겠습니다. 부당결부 금지 원칙. 이것도 이제 행정기본법에 13조에 들어가 있네요. 보면 일단 법을 먼저 볼게요. 행정청은 행정작용을 할 때 상대방의 해당 장용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여기 제일 중요한 말은 그냥 행정작용과 요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것,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것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의의를 보면 부당결부, 그 말 그대로죠. 부당하게 결부돼 있다는 거잖아요. 부당하게 붙여서 뭐 하나 해주는데 이거 할 테니까 뭘 더 달라. 그냥 우리 토지보상법과 관련해 가지고 뭐 사업 인정을 해주면서 사업 인정 어떤 공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그 대신에 여기다가는 뭐 공원을 지어서 시에다 달라, 뭐 기부 체납을 해라, 이런 거 더 붙이는 거 있죠. 예, 행정청이 행정작용의 상대방에게 행정작용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종전에 있던 학설에서 통설의 입장을 또 그대로 법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작용과 실질적인 관련 없는, 이게 이제 빠뜨리면 안 되는 말이 이거죠.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이 법이 나오기 전에 대법원 판례에서도 반복되는 표현으로 행정작용할 때 실질적인 관련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이행을 강제해서 안 된다. 그냥 판례가 좀 더 그냥 명확하게 하고 있는 거죠. 실질적인 관련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이행을 강제하면 안 된다까지. 의무를 부과하거나 있는 의무도 이행을 강제하면 안 된다. 명확한 거죠. 제일 명확하지 저게.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당결부 금지 원칙이 우리 행정법에서 무슨 의미가 있냐? 행정의 법에 의한 지배 한 원칙인 법률의 원칙상 일반적인 원칙, 행정의 일반 원칙의 하나로서 부당결부 금지 원칙이고 13조에 명문화되어 있다. 근거로서 13조 이렇게까지. 다시 한번 복습해볼까? 평등 원칙이 아까 몇 조였죠? 9조인가? 9조죠. 보시면 평등이 9조 법에 있을 거야. 평등이 9조. 8조에는 법률 우위, 법률 유보 있죠. 전단에 위반돼서는 안 된다, 법률 우위. 후단에 법률에 근거해야 된다, 법률 유보. 이렇게 8조에 그게 규정돼 있고, 행정기본법. 그다음에 행정법에 이게 행정의 법 원칙이라고 여기는 타이틀 잘 보기 때문에 저 용어도 익숙하면 좋을 것 같아요. 행정의 법의 일반 원리 또는 행정의 법 원칙. 평등원칙 9조, 10조의 비례원칙. 비례원칙은 세 가지: 적필상,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 합리적 비례관계라는 거. 비례원칙의 비례라는 건 합리적 비례관계. 뭐가? 행정 목적과 수단 사이에 합리적 비례관계가 비례원칙. 그 10조. 11조의 신의성실은 아직 안 배웠고 좀 이따 마지막에 나오고, 이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는 걸 알아두시면 돼요. 그냥 보충. 신의성실이라는 거는 아주 너무 넓기 때문에 그냥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 착하게. 그건 이건 보충적으로 뭘로도 안 될 때 마지막으로 적용되는 거. 신뢰보호의 원칙도 이제 조금 이따 하지만 12조 지금 하려고 하는, 제가 교재가 이제 조문 순서대로 앉아 있어서 그런데 13조가 부당결국금지 원칙. 실질적인 관련 없는 의무. 실질적 관련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평등원칙이 아까 파생원칙이라고 했던 게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이죠. 그게 신뢰보호 원칙이나 평등원칙을 근거로 한다고 하는 견해. 그 통설과 대법원하고 헌재에서도 마찬가지로 재량준칙, 행정규칙인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되면 자기구속을 받는다는 그런 거였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그냥 여기서 좀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답안했을 때 행정규범법 몇 조 그거 쓰는 거는 반드시 배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한번 볼 때 기억해 두는 게 좋아요. 부당결국금지 13조고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고, 이제 요건 13조에 있는 규정이거든요. 뭐 그걸 풀어 쓴 거에 불과하죠. 행정작용과 상대방의 반대급부를 결부한다. 여기서 이제 의무라고 했잖아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는데 좀 더 이게 넓게 포괄하는 걸로 이제 반대급부라는 거죠. 반대급부. 상대방이 뭘 해줄 것, 의무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반대급부. 상대방에게 뭐를 반대급부를 결부한다. 행정작용과. 그리고 행정작용과 그 반대급부 사이에 실질적 관련성이 없다. 실질적 관련 없는, 이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 말을 빼먹으면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 관련이 없다.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실질적 관련이 없다. 이게 요건이. 근데 이걸 이제 이게 규정되기 전에는 교과서에 이제 이거를 부당한 내적 관련, 이렇게 좀 말이 좀 어렵지만 용어 같잖아요. 부당한 내적 관련. 내적 관련이 부당하다. 내적으로 엮여있는데 부당하게 엮여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실질적 관련성이 없다 할 때 그럼 실질적 관련성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라는 거에 이제 이걸 써줘야 되겠지. 이제 만약에 이게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실질적 관련성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13조에 돼 있는데 그럼 실질적 관련성이 뭐냐? 이렇게 원인적 관련성과 목적적 관련성이라고 돼 있어요. 교과서에 원인적 관련성과 목적적 관련성. 실질적 관련성은 두 가지로 풀었으면 원인적 관련, 목적적 관련이라고 하는데 반대급부 부과의 원인 근거가 된다. 반대급부 부과의 원인 근거, 원인이 된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이제 사업인정이라는 토지보상을 또 예를 들면은 사업인정이라는 게 공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수용권을 주는 거란 말이죠. 근데 공익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익이라는 건 이제 여러 사람한테 이익이 되는 일을 말하는 거니까 개인적인 이익이 아니라 그 사업 시행자의 개인 이익이 아니라 여러 사람한테 이익이 되는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너한테 수용권을 준다 이런 거니까 공익사업이니까 여러 사람한테 이익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과하는 원인이 공익적인 목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원 부지를 내놔라 그러니까 그런 공익적인 거를 요구를 해야지 그와 관련이 없는 거를 해달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그 해주는 시나 어디서 자기네가 무슨 다른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부지를 취득하기 위해 가지고 걔가 소유하고 있는 땅을 달랜다든가 그걸 증여계약을 체결한다든가 하면은 이 원인이 근거가 되는 이 원인적 관련성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그 사업하고 그 행정작용하고 반대급부 사이에 그 원인으로서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런 게 원인적 관련성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반대급부가 행정작용의 목적과 권한 범위 내에 있는 목적적 관련성. 말이 어렵죠. 이렇게 두 가지를 들고 있는 거예요. 행정 목적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는 거지. 그 반대급부라는 게 원래 행정하려고 했던 행정작용의 그 목적 범위 내. 그것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말이죠. 그 행정 목적이 공익을 위한 목적이라고 하면 아니면 무슨 철도 사업이라고 하면 철도 사업의 목적에 맞는 어떤 요구를 한다든가 그런 목적적 관련성, 원인적 관련성, 목적적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게 그게 포괄해서 실질적 관련성이다. 이렇게 풀어 쓸 수 있으면 좋죠. 이거 완벽하지.
그 요건은 이거 두 가지고 적용 범위는 아까 말한 것처럼 기부 체납이라든가 이런 것도 어떤 행정 작용에다가 덧붙여서 뭐를 더 하는 걸 부관이라고 하거든요. 부관. 이것도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되기 때문에 하지만 미리 이제 뭘 하면 이런 행정행위의 부관을 붙일 때 이제 그건 어차피 이제 뭔가를 덧붙이는 작용을 행정 작용에다가 어떤 조건이라든가 기한이라든가 부담을 붙이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부당 결부냐 그게 부당하냐 안 부당하냐 하는 게 항상 문제될 수 있는 소지가 있죠. 실제로 관련성이 있는지에 따라 가지고 부관의 위법성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 요게 이제 대표적인 판례죠. 기부 체납 부관부 주택사업계획 승인 처분. 이런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사업계획의 승인 처분하면서 기부 체납을 한다. 이것도 이제 일반론인 거죠. 주택사업과 실질적 관련성이 없는 토지의 기부 체납은 부관은 위법하다. 이런 판례가 있다는 거예요. 주택사업과 관련 없는 땅을 증여하는 걸로 해가지고 했는데 이 경우에 부담을 붙이면서 공법상으로 그렇게 할 수 없게 돼 있으니까 시하고 사업시행자하고 별도로 그냥 매매계약을 따로 체결해가지고 원래 공법상으로 못하게 돼 있는 금지되어 있는 거를 사법상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요 뒤에 부분은 이제 행정법 논리는 아니고 그 민법상 사법상 계약이 민법의 103조의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행정법에서 관심 있는 거는 부관이 위법하다. 그럼 부관을 취소할 수 있느냐? 이거는 우리 관심사는 이거고 행정법은 오로지 행정작용을 위법하면 취소할 수 있느냐 하는 거고 이 뒷부분은 그거의 탈법으로 맺은 사법계약은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항상 무효라는 건 아니에요. 이 경우에 그랬다는 거지. 이 사건에서. 그리고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과 관련해서 공급 거부라는 것도 있고 관허사업 제한도 있는데 전기 끊고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건축법 위반을 했는데 거기다 뭘 끊는다든가 전기를 끊고 수도 공급을 안 한다든가 아니면 위반 행위가 많은 회사에 대해서는 공공 입찰 같은 거에 참여 제한을 둔다든가 하는 그런 실효성 확보 수단에서도 이런 연관성이 있지 않은 걸 하면은 그 자체가 위법할 수 있다는 건데 이거는 우리 거하고는 관련은 별로 없죠. 이런 부분에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정도 알아두면 되고 이것도 역시 행정법 일반 원리이기 때문에 위법하고 위법성의 정도에 따라서 무효 또는 취소 이건 똑같이 들어가면 되겠죠. 지금 1시간 됐나? 그럼 좀 한 10분만 쉬었다 할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